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철입니다. 8월 25일 일요경마입니다. 이번 주 토요경마 때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 일요경마에서는 2등급 편성이 분할되면서 1600m 경주가 2개의 경주가 편성이 짜져 있습니다. 부산경마주로는 서울경마주로처럼 가장 긴 직선주로를 1600m를 달립니다. 출발하면서 직선주를 달려요. 근데 서울경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라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조금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보면 경주를 얼마만큼 치를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레이스가 아니지 않나 조심스럽게 평가를 합니다. 그 경주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렇게 당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위 경마 편성은 좀 어때요? 네, 1호 경마 편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당히 매경주, 저배당 경주도 물론 존재를 하겠습니다만 중배당 이상의 경주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조금 옥석을 가리기 쉽지 않은 그런 편성들이 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인간인지라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저배당이 들어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고배당이 들었으니까 다음 경기 저배당 들어온대. 그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 같고요. 근데 배당이 이제 퐁당퐁당을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왜냐면 앞에 경기가 터지면 배당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자꾸 거기에 이제 또 한 수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가진 돈에서 극대화된 한 수를 찾기 위해서 배당판을 또 쳐다보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경주는 1경주와 6경주가 되어 있고요. 저는 2경주와 11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1경주 김종철 위원의 승부경주입니다. 네, 1경주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경주입니다. 첫 경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성과를 얻지 못하면 하루 종일 좀 피곤한 그런 하루가 좀 되는 게 사실인데요. 1경주를 좀 감히 좀 선정을 했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와 함께 호흡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뭔가를 좀 해보이고 싶은 그런 믿음의 좀 보답을 좀 해보이고 싶어서 첫 경주부터 조금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저는 배당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자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저도 약간은 좀 이렇게 뉘앙스를 남겨요. 근데 저희 김종철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경주는 배당으로 승부를 보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인기마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주에도. 근데 이 경주의 인기마가 정말 능력이 앞서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에서 밀려있는 배당마를 한번 위로 올려놓고 가감히 한번 두들겨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경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자, 여기는 저도 좀 일찍 잡아봤어요. 승부경주로. 제가 지난 경주 때 이런 표현을 했어. 이런 찬스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한 레이스를 펼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번마 탱고타임이 많은 인기를 주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번마 탱고타임을 놓고 때리지 않는 경주다.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을 놓고 인기마를 두들겨 보겠습니다. 자, 벌써 3경주로 왔습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고만고만해요. 12번마 강폭주행이 57을 달았어요. 그리고 거리를 1300m로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게 관건인데 이 경주에서 좀 좋게 본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도 사실 좀 혼전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중심에 두어야 할 충마가 확실히 있느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일단은 안쪽에 있는 1번마 와니케이도 늘 그 정도고 앞선이 무너졌을 때 뛰긴 했습니다.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요. 유재일 조교사님도 그 모습이 전부다라고 얘기는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원체 마필들이 강한 마필들이 제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1번마 와니케이도 신홍철 기수가 원체 또 이 강력하게 마필을 잘 모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와니케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레이스가 됐습니다. 와니케이가 들어왔던 경주를 보면 앞이 아장창 이런 경주 같아요. 네, 근데 완전히 섰습니다. 그냥 이 와니케이가 뛰었던 모습 보면 그 선행 선입이 가능해요. 선입도 가능한데 정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꾸역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얘는 뭐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강폭주행이 지난번에 부담 중량이 올라서 깨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초반에 추돌이 나면서 말과 좀 많이 싸우는 경주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번에 1700m가 아닌 1300m로 내렸다는 점. 그래서 강폭주행은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한 마필만 더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뭐 크레이지 큐가 뭐 일단은 승급 전에 한번 거리 경험을 해봤고 큰 도착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이번에도 뭐 게이트가 4번이면 굉장히 훌륭한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장세라기보다는 자기 걸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좋은 자리의 선점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최적의 전개는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저 역시도 사범아 큐레이지큐는 이번 경주는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상경주는 좀 이변 가능성은 염두에 두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1번마 와니케이, 4번마 큐레이지큐, 12번마 강폭주행 3대 마필을 언급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정말 또 이 경주도 만만치 않은 경주 같아요. 자, 이 경주에서 좋게 보는 말 어떤 말 있을까요? 네, 이번 경주도 역시 저는 뭐 굉장히 혼전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주고요. 뭐 출전한 마필들이 다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5번마 금화 슈프림이 10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요. 일단 근래 뭐 최근 두 번의 경주 강력하게 인기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700을 도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훈련 시 모습 대비 실전에서 걸음이 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뭐 얘기도 되는데요. 최범현 기수가 안장한 일단 금화 슈프림이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기본기에서는 좀 앞서 보인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경주입니다. 엄마 금화 슈프림은 제가 그 3월달 경주 우승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1700m 뭐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죠. 지난번에도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게 1700m가 출발과 동시에 100m이기 때문에 선행 싸움을 하지 않으면 선행마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레이스가 아니면 빠르지 않고 앞에 조금 싸울 수 있는 경기라 그러면 앞이 강하지 않는 경기라 그러면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해도 건너편 직선주로 해서 추입 타이밍을 잡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말도 충분한 경쟁이 있다. 그래서 금화 슈프림을 말씀을 드리고 선방을 하고 승급 이후 두 번의 경주도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두 번 다 이전보다 빠른 레이스가 됐어요. 근데 이 경주는 아주 빠른 레이스라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역시도 5번마 금화 슈프림도 가능성이 있는데 얘가 지난 경주 치고 나서 거세를 단행한 말입니다. 거세를 단행했다는 것은 얘가 또 인기를 누린다 그러면 특히 그 마필 컨디션은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체중 변화부터 좀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고 10kg 넘었다 그러면 일단은 좀 그 거세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사람도 동물인데 남자분들도 보면 우리가 군대 전에 뭐 군대 가서 대부분 폭경 수술을 합니다. 그때 보면 그 스트레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요 점을 좀 상기시켜 들어보고 싶고요. 금화 스프림도 충분한 경쟁이 있는데 저는 이 경주에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브마 퀸 오브 캠프란 마필이 좀 채공기가 있어요. 채공기가 있는 말인데 이 말도 어찌 보면 이 편성에서는 어울리는 편성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번마 퀸 오브 캠프 이 마필도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런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그 외에 좀 관심이 있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복병으로는 뭐 승급전 나서는 3번마 컬러즈킹이 뭐 주로가 일단은 추입하기 좋은 주로기 때문에 지난번 뭐 정말 전 구간을 김종준 교수가 정말 몰아붙여서 불량주로 해서 준우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의 끝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보여줄 걸음이 분명히 더 있다. 연속 입상을 했는데요. 승급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기량상 이전에 뛰었던 모습으로 보나 뭐 좀 보기는 힘든 그런 사이즈가 돼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사이즈상으로는 더 늘어날 사이즈가 있다. 내재된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3번마 컬러즈킹 다시 한번 뭐 김종준 기수가 열심히 타줄 마필이기 때문에 현 편성에서 강자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다만 비슷한 능력마들이 한 6두 정도 몰려있는 경주에서는 해볼만하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보면
이경주가 앞이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거꾸로 보면 마지막 타임을 잡아갈 수 있는 말들에 관심을 좀 두는 것 같아요. 우리 김철철 위원은 3번마 컬러즈 킹, 5번마 금화 슈프림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4번마 킨 오브 캠프 이후에 살펴볼 말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 말은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외에도 살펴볼 말들이 좀 여러 두가 있다. 좀 이경주는 이변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700m 경주. 이건 별정 B형으로 치러집니다. 5번마 레이먼드가 부담 중에 딱 올라와서 못 뛴 건가? 지난번에 무엇 때문에 못 뛴 건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경주 같아요. 이번에도 인기를 좀 부합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레이먼드는 제가 알기로는 부중이 여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 한번 경험을 해봤고 뭐 훈련 과정에서 그런 또 변화도 많이 줬기 때문에 일단 마필 상태는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를 뭐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먼드도 이번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마필이고요. 네, 이건 뭐 문세영 기수가 아니면 저는 무조건 빼고 싶어요. 이건 중간에 보면 말하고 좀 많이 싸우, 고개도 높은데 말하고 싸우면 고개가 팡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 점인데 얼마만큼 잘 잡아주냐 여기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상대마 어떤 말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뭐 2연승으로 지금 승급장 나서는 이번 말 라운칸이 그래도 뭐 1700거를 충분히 훌륭히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대항마가 되지 않겠느냐. 대항마로서는 뭐 이번 말 라운칸을 당연히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도 괜찮겠죠. 네, 뭐 어차피 이 마필이 뭐 선행 못 선입 나가는 경우에서 네, 다 가능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닥 그렇게 염려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2번마 라운카. 이번 경주는 어찌됐든 3번마 동작이 지금까지 보여준 순발력은 가장 빠릅니다. 근데 동작이란 마필은 우리 김주철 위원이 잘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경주 중에서도 보면 초반부터 발을 많이 바꿔요. 근데 정말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 경주라고 평가해도 과연 결승선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예요. 그리고 라운칸이 이제 따라가는 전개가 될 텐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얼마나 띄워줄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방송에서는 5번마 레이먼드, 2번마 라운칸 그리고 저는 관심을 갖고 싶어요. 6번마 천하형구. 이것도 참고 딱 한 발을 끊어내는 말이어서 앞이 조금 북적거려주면 더 좋은 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자, 여기도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네, 6경주도 뭐 인기몰이를 할 1번마 슈퍼도끼, 2번마 대군일갈, 5번마 블루파이어, 10번마 에모리삭스 4두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붙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요. 그 중에서 뭐 한두만 좀 뭐 컨디션이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외를 시킨다라고 하면 3두로는 좀 재밌는 경마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컴배당은 아닙니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주력 마필이 잘만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 예측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수율에서는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주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김주철 위원이 좀 인기를 좀 양분하는 말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요. 그 중에서 한마필을 제외하면 충분한 한 수가 나올 수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그 1600m를 하반기 뛴다 그래가지고 과연 늘 물어봤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네. 그 주로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예요. 1400m를 겨우 저 끝에서 뛰는데 1600m, 200m를 어떻게 늘리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연하게.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1600m 혼합 2등급 편성.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죠. 네. 결승선 지나고 네. 코너 도는 시점에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1600은 그쪽에서 출발을 합니다. 결승선을 지나서 이렇게 코너를 도는 시점에 거의 중간 지점에 거기서부터 1600이 시작되면서 바로 또 코너로 1400 지점 코너로 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뭐 기수들 관계자들 많은 분들에게 좀 의견을 구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한 경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예행 연습도 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단은 기수들도 물론 선행 위주의 마필들이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펜스를 바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초반에 탄력이 붙는 과정에서 뭐 코너를 만나게 되면 뭐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잦은 발바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게이트 위주의 그런 쪽으로 조금은 좀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결승선 지나서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400m를 출발할 때 보면 맨 끝에서 출발하는데 외곽줄에서, 근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그 1700m 돌 때 보면 코너가 있었잖아요. 그 코너 중간에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익경마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경마가 1400, 한라마 1400m를 뛸 때 보면 코너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1번, 2번 게이트의 추임마라도 1번 게이트의 추임마는 절대 무시하지 말자. 늦발하는 말이 아닌 이상은 좀 무시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저는 누차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같은 맥락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0m를 그 코너에서 출발을 땅 하면서 거기서 자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안쪽에 있는 말들이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딱 코너 그 직선주로 건너편 3코너 직선주를 딱 오면 바로 오는 거거든요. 잠깐 튕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말들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냐. 그 부산 경마 1600m 보면 뚝심 있는 말들이 이겨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선행 싸움을 안 하면 뭐 선행마가 좀 유리하죠. 근데 출발하면서 긴 직선주를 달리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마 1400m도 똑같죠. 출발하면서 자리 싸움하는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는 200m를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코너에서 싸울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반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레이스를 펼치면 오히려 1700m보다 1600m가 선행마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안쪽 게이트 말을 무시하지 말자, 이런 표현을 써보고 싶어요. 저는 스페셜 스톤이 개인적으로 보면 저한테 정말 큰 기쁨을 줬던 말이죠. 그래서 뭐 저하고 함께 하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대선 경주에서 우승을 해서 코리안 오크스에서 엄청난 기쁨을 줬던 말인데, 여기 적임 기수 김정준 기수가 앉아 있습니다. 1번 게이트. 그래서 저는 1번 스페셜 스톤을 좋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좋아 보이는 말이 많아서 예. 외곽 쪽에 있는 말들 빼놓고는 뭐 좋아 보이는 말이 많은데요. 예. 저는 짱콩이 조금 마방을 옮기고 나서 뭐 조금 예전의 능력은 아닙니다만 선행을 정말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만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선 조교사님도 굉장히 분석을 정말 내색 안 하시면서 정말 잘하시는 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짱콩을 1600m에 등록을 시켰다? 그러면 짱콩이 이때까지 최근 들어서 선행을 좀 나가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뭐 게이트도 4번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마필의 4번만 짱콩입니다. 그 외 인기마들이 있죠. 네, 뭐 오버마 총단진이 뭐 당연히 뭐 홍복드린 거리 좋은 나갔고, 그렇죠. 안젤 파워는 한 발을 쓰는 말. 근데 저희 방송에서는요, 4번마 짱콩, 1번마 스페셜 스톤, 요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왜냐면 앞에 가는 말 두 마리. 그러니까 뭐 스페셜 스톤은 단순하게 선행마라고 할 수 없어요. 선입이 충분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나머지를 이런 마필로 하고 엮어보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처음 뛰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승부하자, 저는 반대입니다. 좀 이 서울경마 1600m를 검증하고 그때 가서 하도 늦지 않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 8경주입니다. 똑같아요. 분할된 경주. 여기는 뭐 다크 플레이어가 1번 게이트 딱 뽑았어요. 네, 뭐 7경주랑 혼재되어 있다가 분할이 되면서 네. 뭐 조금은 부진영의 마필들이 이쪽 8경주로 몰려오는 그런 또 행운을 또 얻었는데요. 다크 플레이어 뭐 선행을 또 나설 수 있는 저로의 또 찬스고, 네, 1번 게이트에서. 예, 뭐 상태도 전보다 더 좋다라고 하니 당연히 뭐 봐줘야 되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겨주마가 또 취부하고 왔어요. 네, 저도 뭐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데, 예, 뭐 이겨주마는 박으론 기술에서 정말 잘 타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 외곽으로 나가는 끼가 굉장히 좀 심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큼 본인의 힘으로 이걸 컨트롤해내지 못하면 내측 펜스로 붙여놓고 타야 되는 그게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으론 기수가 너무나 잘해줬는데, 이번 1600에서도 그런 모습이 과연 통할지, 그건 일단 뭐 저는 좀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경주를 생각해보면 이래요. 다크 플레이어가 선수권을 수월하게 장악하는 데 쓰고, 그리고 대주신이 선출이 가능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교주마가 선출이 가능하다지만 최근에 보면 뭐 과거에 이찬호 기수도 깡받아 취입을 했습니다. 박우른 기수도 취입으로 이겨냈어요. 근데 대주신도 취입을 싸울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대주신이 초반이 없잖아요. 근데 코너 돌 때 맨코드가 있다가 직선주로 왔을 때 얼마만큼 이제 그 간격을 줄이냐죠. 그리고 타이밍을 잡냐 이 점이고, 썬더블레이드는 공격을 가했어요. 그래서 야, 이 중간에 뭐가 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요. 대주신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옆에 말이 대주면 더 뛰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지난번 하정우 기수가 취입할 때처럼 옆에 말이 없으면 그냥 자기 걸음만 뛰고 마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거리는 1600이 오히려 또 나아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뭐 불량줄에 초반이 없으니까 혼자 바닥에서 뛰다 보니까 뭐 올라올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6번마 대주신 충분한 경력이 있고요. 그 아래도 1600m에서 틈새를 노릴 만 한두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1번마 다크플레이어, 6번마 대주신 이 두 마필을 좀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오픈 1200m 이세마 별정 육성 심사 합격 조기 출전마 특별 경주입니다. 이렇게 육성마 경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기는 저희들이 집중 분석 코너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경주가 끝이 나면 하반기에 이제 얼마 있지 않겠죠. 좀 있으면 뭐 금방 찬바람이 부는데 가천시장배가 또 열리겠죠. 그리고 브리더스컵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뭐 여기 못 나온 말 중에서도 가천시장배에 나갈 말이 분명히 있어요. 뭐 지난번에 너무나 잘 뛰었던 말도 있지만 그런 말도 있지만 여기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종철 위원이 충마로 선정한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지난 데뷔전에서 뭐 정말 좋은 경주 능력을 보여준 8번마 최강팀이 등급은 뭐 5등급입니다만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나 또한 이 7주간의 공백을 가지고 준비해온 과정에 의해서 많이 성장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예. 최강팀은 주행심사 모습 보면서 현재까지 나온 말 중에서는 저는 이런 좀 감히 말씀드리면 주행 자세 가지고만 따졌습니다. 주행 심사 딱 보면서 이야 정말 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말인데요. 최강팀은 현재까지 부산 서울 경마를 통틀어서 그래도 가장 우위에 있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8번마 최강팀은 여기서는 뭐 여기선이 아니고요. 앞으로 뭐 얘가 6개 준데도 좀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8번마 최강팀은 놓고 갈 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상대방 어떤 말 준비했습니까? 네, 우선 뭐 4등급 등급의 우위를 볼 수 있는 5번마 롤러블레이드가 뭐 선행형의 마필이고 일단은 뭐 힘차는 속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차피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5번마 롤러블레이드 김영군 기수의 뭐 준비 과정에 의한 그런 의지도 엿봤기 때문에 좋은 경주 능력을 보이지 않겠느냐.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인기 마필이긴 분명하다라고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뭐 8번, 5번 두 마필 외에 또 보는 말이 있었나요? 예, 뭐 2번마 TK데이가 저는 준비 과정에서 계속 이 앞에 말을 보내놓고 모래를 맞추는 걸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선행에 대한 뭐 기대를 지금 뭐 게이트가 좋긴 합니다. 2번인데 그래도 무리해서 선행을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뭐 김동철 조교사도 굉장히 좀 분석을 잘하고 많은 마필을 좀 보는 스타일인데요. 일단 조재로 기수나 김동철 조교사의 또 그런 의지가 좀 남달랐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뭐 데뷔전을 이 00초대로 타임을 끊을 정도면 1000m를 앞으로의 성장세는 뭐 말값에 비해서는 분명히 좋은 말로 성장을 시킬 마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마 TK데이를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종철 위원은 8번마 최강팀의 5번마 롤러브레이드와 그리고 2번마 TK데이를 언급해 줬습니다. 저 역시도 5번마 롤러브레이드를 여서 뭐 제외하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데뷔 전에 롤러브레이드하고 탁트인하고 여기 지금 출제하는 KN로드가 함께 출제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KN로드를 놓고 승부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KN로드의 장단점에
알고 있고 케인 로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케인 로드가 역시 앞으로 좀 더 발전 기대치가 높게 평가했던 말입니다. 18조 마방의 2두의 마필이지만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경주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서 8번마 치강팀의 5번 롤러블레이드, 6번마 KN 로드 이 두 마필을 집중 분석 코너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정리를 하면요. 김정철 위원은 8번 중심에서 5번, 2번을 언급해줬고요. 저는 8번 중심에서 5번, 6번을 언급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주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인기말을 불렀는데요. 그 안에 승식을 어떻게 공략, 요즘은 승식이 정말 다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승식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경주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3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대결 이렇게 좀 표현할까요? 뭐 능력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김주철 의원 어떻습니까? 네, 뭐 다 1300에서는 1300 거리에서는 충분히 인기 마필들 이외에도 또 이를 낼 만한 그런 마필들도 사실 없잖아 있다라고 보는데요. 원체 여기에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현 거리에 대한 뭐 좀 특화성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복병을 보기보다는 인기말을 최대한 압축을 하는 게 이번 경주의 좀 핵심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지켜보는 거죠? 네, 뭐 이번마 OK 데이를 일단 우선 뭐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원체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빠르고 뭐 선행을 굳이 여기서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선입권 운영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OK.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번 마마로마라 마필이 정말 졌어. 그런데도 마지막 그 결승 200m, 300m에서 힘을 딱 몰아써서 또 한 번 이겨냈었어요. 그래서 야, 안말로서는 약하지 않구나라고 했는데 대상 경주를 딱 치르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대상 경주 자체가 원체 강한 마필들하고 싸웠던 경주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만마로마는 사실 기대보다는 되게 잘 뛰어준 거죠. 또 현거리에 이 맥락은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공백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냐 나쁘냐인데 뭐 34조 뭐 영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렇죠. 뭐 제 나름대로 뭐 알아봤을 때는 컨디션이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렇죠. 출주 예정에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은 쓰기는 썼는데 자 이마필이 걸어온 행보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연속 입상을 계속할 때 자신감을 가졌던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마필이. 그런데 정말 좋은 포지션에서 늘 자기 걸음을 끝까지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6연속인가요? 7연속인가 아마 그렇게 준우승을 또 하기도 했었던 그런 전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동진 기수가 또 지난번에 그 안목항을 또 그렇게 멋있게 끌고 오는 바람에 또 34주에서 또 부름을 받고 이마필에 타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근데 경주만은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해서 안 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 이번 경주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 3월달 경주인가 이게 뭉치놓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뭉치놓고 뭐 당연히 우대령 들어갔죠. 근데 그걸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타가지고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만마로마가 대상 경주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 차이죠. 3세 안말들하고 뛰었을 때 잘 뛰었다 못 뛰었다를 평가할 수 있겠고 저는 지난 경주 보면 좀 실망감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9주 만에 나오는데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던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컨디션이 100%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컨디션을 한번 이런 말들은 딱 나오면 뭐 막건을 사는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저는 마지막까지 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시장에서 잠깐 속보 도는 것 가지고 내가 이게 정말 좋습니다라고 한다고 그게 정말 좋진 않아요. 그리고 주로 컨디션까지 딱 보고 최종 결정에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마마로마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경주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마로마가 인기를 누릴 겁니다. 근데 저희 방송에서는 지금 김정철 위원이 약간의 컨디션이 좀 다운돼 100%가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런 거죠. 빼고 한번 붙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만마로마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만마로마 컨디션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경기로 하겠습니다. 예, 11경주입니다. 이게 11경주가 제가 승부 잡은 경주네요. 그 시간이 없는 줄 알아서 후딱 넘겼더니 아니었군요. 이거 딱 넘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게 경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피세븐을 놓고 지난번에 이제 승부를 가서 그때 당시에 러닝스톤도 한번 도전이 가능하다. 창고 한번 안쪽에 쓰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추천을 드렸어요. 이게 300배가 넘는 배당이었죠. 근데 승부 경주인데 상가마마가 따라가는 전개가 되면 야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상가마마가 우승을 거머쥐면서 제 막건이 깨졌습니다. 오피세븐이 이번에 부담점이 많이 높아요. 57입니다. 뭐 얘를 놓고 때리는 승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경주는 조금은 인기를 좀 무시하고 좀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시 뭐 인기는 좀 분산되겠지만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약간은 분산할 거예요. 근데 좀 인기를 무시하고 붙어보겠다, 배당에 포커스를 두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 경주 작심하고 배당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제 8월달 경마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당부 되겠고, 저희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